자, 추석 연휴 공항에요. 120만 명, 많게는 150만 명 추산의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예전의 추석 풍경이랑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부 PB 정석현 PB님 나와 계시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두 분은 뭐 하십니까? PB님부터. 저는 이제 또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찾아뵈러 본가를 한번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원래 같았으면 그냥 본가에서 그냥 좀 오랫동안 쉬고 올 것 같은데 네.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가족끼리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네. 제주도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행 가는 이 풍습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돈쌤님은요? 저는 이제 본가를 가는 게 본가가 올라옵니다. 본가 부산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올라오시는 걸로.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효도도 인버스로 하시는 네, 거예요? 인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서울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네. 뭐 난이도가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올라올 때는 거의 이제 일반 주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내려갈 때는 뭐 심할 때는 9시간도 걸려보고 했는데 이제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차례 같은 거 이제 잘 안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명절보다는 약간 연휴의 느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굳이 그 공간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비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도 위쪽에서 한번 놀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올라오실 겁니다. 부모님 연세가 좀 되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그래도 아직 뭐 이동에는 문제가 없으시니까. 되게 신박하네요. 역시.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릅니다. 그 동생이 네. 이제 같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배송해서. 부모님한테 박스에 담겨서. 예, 그냥 묻어오시기 때문에. 묻어오시기 때문에 차로 뭐 이렇게 편하게 크게 오셔야죠. 어렵진 네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PB님이 이거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추석 연휴 계획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하신 자료가 뭡니까 이게? 여기 이게 PMI라고 여기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지금 올해 추석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사실 뭐 추석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가족분들 다 모이러 가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올해 발표된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고향에 방문하는 사람들 한 3명에서 1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여행 가겠다. 여행.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출근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출근해야 된다가 5%나 됩니다. 와. 그쵸. 알겠습니다. 이게 2037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까지 늘어난대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여행, 뭐 집콕 이런 것도 트렌드가 점점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보통 이제 설하고 추석하면 뉴스에 늘 나오는 게 고속도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속도로 상황인데 그 저도 한번 겪어봤습니다만 50대 시절에 그는 이제 50 유튜버잖아요. 네, 50 유튜버니까. 와, 이거 50대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진짜. 이때는 50도 아니고 40 막 이럴 때입니다. 막 이제. 길가에서 찐빵 팔고 옥수수 팔고 그때는 그랬어요. 이 사진 처음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중고차 판매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엠파크처럼 차가 안 가는 거야. 지금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안 가면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16시간입니다. 16시간이요? 뉴욕에서 인천공항까지 올 때 한 14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좁다고 했는데 이제 아메리카 정도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배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배송을 하고 있죠. 저 트럭에다 이제 배송을 하고 그렇네요. 있고 그냥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고속도로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중부가 1, 2가 있고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가용은 지금보다 작았지만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대전까지도 14시간 걸린 적이 있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이면 가죠. 그렇게 된 거고 뭐 사실 예전에는 휴게소의 음식도 유명했지만 휴게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휴게소도 가야 들어갈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셀프로 그냥 이게
정말 이게 소풍인지 교통체증인지 그래도 저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거의 생각. 주차장처럼 서 있었죠. 네, 그냥 서가지고 뭐 고스톱도 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까지요? 예, 그렇게 해도 게임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제 차가 안 갑니다. 차가 안 가기 때문에 예, 그랬던 시절이 이제 50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예전에는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그분들의 자녀들은 서울이 고향이라서 고향을 간다고 하는데 성동구에서 마포구 가고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한 느낌도 좀 있고 저는 좀 지나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고향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기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뭐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저 아파트 단지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사실 스마트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10년? 10년, 그쵸. 15년? 그쵸.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티켓팅을 어떻게 했나 싶어요. 뭐 어디 버스 가고 그래서 제가 좀 기차 가져온 가고. 게 있습니다. 네. 온라인 예매가 없던 시절의 예매. 이제 사실상 제가 준비한 사진 보시면 지금 표가 없으면 입석 대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예,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들고 계시는 이야. 거죠. 이렇게. 아주 칭찬을 타고 계시네요. 예, 우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개미들이 여러분들이 내려야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의 실사판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차가 69년이면 30인가요? 그 시절인데 그때 기차가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간다. 기차 안도 이런 상황이고 사실 그때는 기차를 타는 것도 전쟁이지만 예매한다는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그때마다 서울역은 그냥 BTS의 하나 공연장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사실 그때는 전화도 안 됐거든요. 예, 전화로 예매도 안 되고 온라인도 안 되니까 직접 몸으로 가야 돼.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가서 실제로 성묘도 하고 차례도 네. 지내고 이랬는데 요즘은 또 다르게 바뀌었다고 뭐 온라인으로 뭐 차례를 지내고 뭐 이런 사실 트렌드가 이제 있다고요? 추석하면 이제 2번을 고생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당일은 물론이고 그 전에 또 성묘로 가야 되니까 성묘도 몰리니까 이 참 그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는데 그래도 너무 안 하기는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전 이거 보고 이게 뭐예요? 온라인 이제 차례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갔다. 네. 근데 조상님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드시면은 거기서 노트북만 켜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아니, 아, 이-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화면 캡처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 사진이 있으면 업로드하면 거기 이제 영정 사진까지 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되고 그거 앞에 놓고 그리고 전화하는 이제 거예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이게 홍동백서 어떻게 맞춰가지고 저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선생님 책 쓴 줄 알았거든요. 아. 예. 그 다행스럽게 이 동그랑땡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현질은 안 해도 된다고. 게임 아이템은 아니니까. 캐시는 안 사도 캐시 되고 충전은 안 해도 그냥 된다. 공짜로 주는군요. 예. 공짜로 되니까 이제 잘 해서 일단 그 마음만은 좀 이렇게.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조상님들이 과연 로그인을 할 수가 있을까? 아이디가 네. 없잖아요. 예. 조상님들이. 그 아이디가 없으면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가입이 안 인증이 안 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좀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니까 조상님은 프리패스로 이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조상님이 이거 보시면은 야 접어라 접어 그냥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 선생님이 좀 트렌드를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PB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석 연휴 계획은 집콕이 제일 많고 고향 방문도 33% 계속 있기는 하지만 여행, 집콕 이렇게 좀 1인 가구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행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연휴에 와 공항 이용객을 한 120만 명에서 한 147만 명까지 네. 어마어마하게 또 공항을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PB님? 뭐 보통 가까운 나라들을 많이 방문을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이나 일본. 중국도 그렇고 네. 뭐 아니면 동남아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나라들도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특히 일본이 조금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 가까워서도 있고 가기 편해서도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엔저 현상이 조금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향방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좀
접근성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요 표를 보면은 일본은 목적지 도시가 어디든지 간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도쿄로 제일 많이 간다고 합니다. 도쿄 특정, 그러니까 일본의 특정 지역은 가장 많이 온 1년 동안에 작년에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 사람. 그렇죠. 요런 통계가 거의 있고. 뭐 800만 명 정도 된다. 베트남 사람은 제주도를 많이 오네요. 베트남은 제주, 태국 사람들은 오사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쌤님한테도 뭐 지금 물가가 좀 걱정인데 뭐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 가는 사람들인데 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가 때문에 사실 뭐 차례상 같은 것도 네. 늘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차례를 지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뭐 재래시장은 얼마가 들고 대형마트는 얼마가 든다. 뭐 이런 것들이 늘 나왔는데 사실 저희 집의 역사를 봐도 저희 집이 이제 차례가 5번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사까지 해서 총 13번의 제사를 지내는 이제 어마무시한 집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2번으로 줄이는 게 이제 저와 어머니의 이제 후원 사업이었고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반대를 조상님한테 잘 해야 이제 집안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제사를 줄이니까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산 사람 먼저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제 좀 소식하시는 분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사실 그 차례상 이런 것들도 그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바뀌었. 특히 추석 같은 경우는 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댓글 중에 네. 가장 인상적인 댓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다 식은 음식에 절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조상분들 나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죠. 진짜 조상 잘 만나서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네, 있다. 120만 명이죠. 네. 조상 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사람들이 음식상에서 절하고 집에 와서 만들어놨어. 네, 네, 우리 집안의 이제 좌우명이었습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네. 사실 근데 지금 삶의 분위기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좀 여행으로 바뀌고 하다못해 그렇게 반대하는 아버님도 이제는 이번 추석에는 어딜 가냐 이런 뭐 얘기를 먼저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제사가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면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그게 워낙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아직도 뉴스 보면 또 추석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종갓집 같은 데서는 또 제사 지내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 참 물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질문 주셨으니까 사실 저는 차례상 음식이 제일 아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 음식이 그 조리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늘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이게 좀 맛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되게 비싸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물가도 지금은 조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 지내고 막 이러면은 음식을 많이 한 다음에 가족이 많으니까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그렇죠. 같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차례도 지내고 근데 제사도 이제 요즘 지내고 가족이 있는데 많지 않아서 이걸 처리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어떻게든 먹어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물가협회에서 그리고 추석 차례상 준비하는데 28만 원 든다. 28만 원. 채소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배는 좀 내렸다. 특히 이제 5년 동안에 계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래요. 계란 가격이 5년 전보다 44% 올랐고 닭고기는 계란은 40%, 삼겹살은 30%. 특히 이제 얘기 나온 거 과일 같은 거 과일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걸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되게 그렇죠. 또 왁스를 한 것 같이 좀 되게 이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과연 먹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물가도 좀 걱정입니다. 은 이제 부모님께서 올라오시지만 저는 이제 내려가거든요. 보통 이렇게 많이 고향으로 내려가실 텐데 휴게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휴게소가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면 휴게소에서 밥 먹는 것도 이제 예전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휴게소에서는 요즘 어떤 음식들 팔고 또 물가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좀 어쨌든 제일 잘 팔리는 음식들은 예전부터도 거의 한결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돈가스, 돈가스, 우동, 그다음 뭐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호두 과자나 호두 과자. 뭐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이런 애들 항상 인기가 많아 왔었는데 이게 되게 지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네. 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만에 물가 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엄청 올랐네요. 지금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었잖아요. 뭐 6,000원이면은 뭐
국밥을 사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5,000원이면 떡볶이 네. 순대에다가 뭐 사실 그게 50대가 아니라 5년 전도 맞아요. 그쵸, 5년 그쵸. 전도 그때까지 얼마 많았죠. 5천짜리 많았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 뭐 어느 순간 돈가스는 이미 10,000원을 돌파했고 그렇죠. 내년이면 제가 봤을 땐 비빔밥도 10,000원을 돌파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물가가 밥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휴게소 음식에도 많이 주는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 쉬려고 하는 건데 쉬기가 쉬기보다는 어려워. 이제 먹어야죠. 먹으러 가는 먹는 거. 건데 그 천안 호두 과자가 좀 잘 팔리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천안쯤 되면 배가 고파요. 아, 예, 쉴 때가 됐거든요. 네네. 누구 한 명은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고, 그렇죠. 누구 한 명은 배가 고프다 그러니 여기 내렸으니까 일단 사 먹어야죠. 예, 그래서 딱 먹기가 좋기도 하고 제가 좀 그래도 먹는 게 좀 진심이라 저는 네이버 지도에 네. 제가 이제 검증한 맛집을 우와. 한 1,200개 정도 우와. 저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또 갖고 왔습니다. 오, 갖고 네네. 왔는데 이건 이제 휴게소거든요. 휴게소인데 기왕이면 이제 코스별로 아. 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요거 내려가시는 분들한테는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그 예전에는 진짜 50 때는 그 열차도 한 번 멈출 때가 있습니다. 대전역 이럴 때. 그래서 몇 분 정차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뛰어가서 뭐 우동을 먹었던 게 이제 저희 어르신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때는 빨리 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되는 거 네. 우동, 라면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휴게소가 비싸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고급화된 것도 있어요. 메뉴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휴게소 맛집 검색하시면 정말 괜찮은 데가 많거든요. 네. 예, 물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실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참고를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물론 물가는 놀랍게도 많이 올랐지만 네.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만 비싼 건 아니니까 일단 그래도 즐거운 명절인데 몇천 원 올랐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들릴 때는 많습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캡처해가지고 가시는 길에 요거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요. 드셔보시면 네. 뭐 흑돼지 김치찌개도 있고 애플 수제 등심 돈가스, 인삼 갈비탕 뭐 이런 거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근데 경부선보다는 전라도 쪽이 좀 많아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돌아야 되는 제품이 있죠. 느낌이 약간 공중파 정보 프로그램 같은. 네, 지금 이제 6시에 하는 그런 이 주식 방송 뭐 그런 거 맞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또 알려주시는. 추석 연휴 앞두고 또 물가 걱정도 되고 또 가다가 휴게소에서 비싼 거 먹을 거 어차피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추석 때 여러 가지 또 플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주식을 진심으로 하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유 이거 추석 연휴 동안에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도 하신단 말이에요. 워낙 또 한국 증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이벤트 좀만 어디서 터지면 우리나라가 더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연휴 전에 라이트하게 좀 캐주얼하게 시장 한번 살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연휴 이후의 시장 상승세로 좀 분위기 반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휴 동안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 PB님 어떻게 보세요? 뭐 역사적인 자료긴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제가 이제 지금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2022년이랑 2023년 그 추석 전후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준 자료인데 네. 지금 아주 깊게 패여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추석 전후에 움직였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9월 같은 경우에는 투자 미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내는 달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을 때 9월도 이제 세금을 내는 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미리 내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나 포지션들을 막 청산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딱 대체적으로 이때 9월, 10월 이때쯤이 주가가 조금 눌림목이 오는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장에서 그런 영향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부분도 많다 보니까 알고리즘적으로 봤을 때 미장에서 있었던 그런 변동성이 국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렇게 눌림목이 오는 게 조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석 저런 거 좀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는 좀 괜찮아졌습니까 주로? 추석 전후로는 조금 눌림목이 있었다가 10월에서 이제 11월 때쯤 되면 이제 다시 오름세를 타고 이제 뭐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뭐 매크로적인 변수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뭐 상승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2022년 추석 이후에서 이제 12월 때쯤엔 다시 한번 하락세로 변동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눌림목이 온 만큼 어느 정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조금 강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추석 지나고 와서 9월 달에 슬슬 뭐 주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살 사보면 좋겠네요. 그쵸. 10월, 11월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럼 명절 때 장시에는 이제 저희가 장이 안 열리잖아요. 지금 오늘이라도 좀 전략을 좀 짜본다고 한다면 돈쌤 명절 앞두고 시장 대응을 어떻게 짜는 게 사실 좋을까요? 그 연휴를 앞두고 오늘 뭔가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연휴가 끝나면 바로 FOMC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BOJ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도 있기 때문에 지금 FOMC도 사실은 한 0.25 정도 낮추는 걸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티모라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의 대변인으로 불리잖아요. 네. 중요한 그분이 기사를 쓴 게 50bp도 가능할 수 있다. 오히려 가능성을 좀 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50bp를 열면 그 경기가 이제 다운되는 걸 연준이 인정하는 거라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좀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일단 이날하고 기자회견에서 잘 어르고 달래면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서 지금 그런 가능성도 약간 높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요즘 이제 엔화가 키잖아요. 네. 그래서 BOJ에서 물론 뭐 금리를 올리고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의 의지를 앞으로 어떻게든 인플레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갈 거야라고 하든지 그래도 봐가면서 갈 거야라고 하든지 멘트의 그 톤에 따라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연휴 때는 그냥 그걸 앞두고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그 통화 시장에서는 이제 엔화가 키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가위가 되면 네. 어르신들이 되게 알록달록한 사진들을 막 단톡방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뭐 풍성한 한가위 풍성한 되세요. 한가위 되세요 해가지고 좀 과한 색깔의 네.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예전에 투지폰 쓸 때는 진짜 막 그런 그렇죠. 거 이모티콘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딱 어울리는 게 이제 한가위 때 이제 젠순왕 아저씨를 보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가니까 어제 우리가 갔던 걸 봤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24년은 조상님보다 젠순왕을 보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상님한테 빌어야죠. 이제 어떻게 수요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HBM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휴를 잘 보냈으면 이후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9월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이제 9월은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은 안 적이 좋다. 많았다는 것이고 물론 뭐 9월보다는 제롬 파월이 더 힘들다 뭐 이런 말들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를 보면 반반이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오른 게 반이고 떨어진 게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기 조금 어렵고 그 이후의 이벤트를 보면 시장이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추석 연휴 좀 지나고 와서 슬슬 줍는 타이밍 한번 9월 말쯤에 가져보고 FOMC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뚜껑 한번 열어보고 10월, 11월 요때쯤을 기다리자. 아까 FOMC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 25bp를 인하하는 게 87%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50bp 인하하는 게 13%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50bp 내리고 25bp 내리고 시장에 영향이 큽니까 이게? 클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괜히 그걸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0.25%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미래 향방을 그 결정하는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작업이고 이게 또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5.5%였던 게 2023년도 말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제 동결을 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내릴 때가 됐다라는 게 합치된 의견처럼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더욱 뭔가 시장에 대한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bp 내리면 시장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50bp 내린 다음에 파월이 보험성으로 선제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거다. 너무 물론 뭐 뭐 경기 그렇게 할 침체 수도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선제적으로 그냥 50bp 한 거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이제 뭐 파월 회장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원래 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말고를 떠나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미국채 장기물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장기물 금리가 이제 3.7%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넓은 이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거기를 좀 종착점처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인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0.25%를 내리든 0.5%를 내리든 결국에는 가야 되는 길은 맞다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미리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뭘 사는 것보다는 나와서 시장의 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몇 bp 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엔화와 달러화의 또 괴리가 더 벌어지면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50bp 그럼 만약에 해버리면은 그러면 엔 달러도 또 환율 요동치고 그럼 우리나라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대금이나 뭐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근데 이거는 미 기준금리의 변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돈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BOJ 통화정책회의 뭐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현금 포지션을 조금 더 늘려나가면서 안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돈세님한테도 같은 사실 뭐 25냐 네. 50이냐 인하인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번에 인하가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하를 처음 들어가는데 그걸 좀 B컷으로 간다는 거는 뭔가 연준이 좀 늦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하로 가는 거는 늘 하던 대로 간다면 아 물가가 내렸으니까 보험성으로 가는 거구나인데 그 예상을 깨고 50을 간다는 거는 경기도 생각보다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티모라우스 기자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뭐 장기 금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금리에 대한 모델들을 돌려봤을 때 적어도 미국의 금리가 지금 5.5 상단이 5.5인데 연말까지 4.75 그러니까 75bp 정도는 낮춰줘야 맞다는 게 이제 정론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밖에 25밖에 낮추지 않으면 나머지 두 번은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쫓겨가지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차피 75 정도는 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으니까 50을 먼저 한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어제 언지를 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거기서 FOMC 멤버라면 50bp를 가는 것보다 50bp 간 것처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5 인하를 가고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금리 외의 긴축적인 정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 규모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그냥 언론 헤드라인에 50bp 인하 이런 것들은 좀 퍼져나가는 걸 좀 막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일단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0bp를 바로 열지 말고 연속성 있게 내릴 수 있다는 것까지만 열어둔다면 그럼 25만 돼도 75가 되니까 그럼 시장은 그렇게까지 달러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일본이 어떤 정책을 냈을 때 달러가 방향을 잡으면 일본 거를 예상할 때 하나가 기준을 잡아주니까 불확실성이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피비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주식창 보다 보면 전 특히 주린이니까 네. 눈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FOMC 끝나고 BOJ까지 다 불확실성 해결했다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들어갈 기미인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어요? 분위기를 감지하는 뭐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뭐 거래량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거래량? 네, 거래량이 아무래도 몰리면서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뭐 그냥 당장 장 시작하자마자만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을 좀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는지라는 게 확증이 되면,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은 그때 투자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래량하고 수급에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실 그게 딱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죠. 그게 기술이고 실력인데. 그렇죠. 뭔가 주도 섹터가 있거나 상승하는 종목이 많거나 상승 강도가 좀 제가 세거나. 자주 쓰는 표현이 아무리 잔잔한 바다도 가까이 가면 파도가 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와, 시인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표현이라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도는 늘 치는데 이게 밀물인지 썰물인지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력인 것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요즘 그
공항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좀 항공주들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티웨이랑 대한항공 봤을 때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거든요. 답답해요. 네, 그럼 한 연말에 성수기 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좀 여행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지금 뭐 기사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이번에 아까 전에 헤드라인에 들어갔었던 게 뭐 공항 이용객이 뭐 140만 네. 명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면서 주가도 많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항공주의 흐름을 봤을 때 여객 쪽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화물 운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는지 네. 또는 뭐 지금 당장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와의 합병이나 이런 이슈들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어느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돈쌤은 연말 성수기까지 여행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뭐 여행주 살 돈으로 여행을 가자. 뭘 또 굳이 사시려고 이렇게. 사실 여행주가 이제 보면 지금까지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또 당장 방향을 돌릴 만한 뭔가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것도 모멘텀도 부족하고 그 차트성 추세도 우호적이진 않아서 그러면 지금 굳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꼭 가져야 될 섹터는 아닌 것 같고 뭐라도 사고 싶으시면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유통주는 어떻습니까? 두 분 짧게만. 유통 별로 접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것도 이제 돈쌤님의 의견과 비슷하긴 한데 네. 비교적 항공주보다는 흐름이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이제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출단에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면 유통주는 조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항공주는 좀 굳이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해 보죠. 추석 연휴 이제 마무리 한마디 해볼까요? 어제 명절에서 연휴로 바뀌어 버린 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그래도 즐겁게 연휴 보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또 FMC나 BOJ에서 좀 명절을 느낄 만한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B님은요? 저의 뭐 한 줄 평은 추석 연휴 좀 잠시 쉬어갈 때 이게 꼭 뭔가 지수단에서 뭔가 눌림목이 온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연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짜인데 뭔가 투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를 두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도 뭐 다음 주에 이제 또 나오셔야 되니까 추석 연휴 잘 쉬시고 건강하게 또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정석현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